안녕하십니까, 태양입니다. 지금 그 시공을 하러 가는 길에 이제 집수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잠깐 영상을 켰습니다. 집수리 그 창업 기술을 일단 배우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그 많은 어떤 그 시공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나이가 50이 넘어서 실제 그 기술을 배우고 또 이제 익혀 나가는 과정에 그 여러 가지 또 제약사항들이 또 일단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이가 50이 넘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지금서부터 얘기하는 그 어떤 그 시공 아이템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두시고요. 다른 일을 좀 알아보시는 거를 저는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뭐 제일 먼저 그 제가 50이 넘어서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아이템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줄눈 시공이에요. 왜 줄눈 시공을 일단 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뭐 일단 그게 따른 뭐 그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죠. 물론 저도 줄눈 시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줄눈 시공을 하게 되면은 뭐 적게는 뭐 500에서 많게는 뭐 2천만 원까지 뭐 버는 분들을 제가 실제로 주변에 많이 봤고요. 또 돈이 되는 아이템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 50대 이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 이 일을 하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50이 넘어서는 왜 안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줄눈 시공은 이제 바닥에 있는 백시멘트를 줄눈 공구를 이용해서 파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걸 파내고 청소하고 다시 또 줄눈재를 넣는 과정에 이제 항상 그 무릎을 그 구부린 상태에서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뭐 무릎 보호대를 한다고 해도 그 장시간 그 무릎에 그 어떤 하중을 이렇게 가하다 보니까 그 이제 무릎 연골이 그 손상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 이제 염증이 발생이 되고 그 이제 그 50이 넘어서 그 무릎을 다치게 되면은 이제 연골은 이제 재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 주위에 그 줄눈 시공을 뭐 5년에서 10년 이상 했던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 그 무릎이 안 좋아서 뭐 수시로 병원에 가서 그 주사기로 물을 빼고 이런 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자기가 얼마나 조심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직업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거든요. 그래서 줄눈 시공은 좀 이제 그 50이 되기 전까지 일단 시공을 하면은 뭐 그나마 좀 버틸만한 뭐 어떤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물론 지금 50이 넘어서도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는 걸 좋아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 저한테 그 이제 집수리 기술을 이제 배우러 오시는 분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직업군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줄눈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왔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왜 줄눈 시공 하면은 돈도 잘 벌고 그런데 왜 그 일단 나한테 다른 기술을 배우러 오느냐 물어보면은, 물론 이제 그 사업적인 아이템을 또 추가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거는 좀 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이제 또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그렇다고 줄눈 시공을 뭐 배우지 마라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사람마다 어떤 몸 관리를 그 이게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결국은 무릎을 얼마나 잘 보호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또 하나의 관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말씀을 이제 참조하라고 드리는 거고요. 50대가 넘어서 하지 말아야 될 그 집수리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타일 그 시공 기술이에요. 일단 타일 시공은 기본적으로 그 아파트나 아니면은 빌라가 있으면은 그거를 뭐 그
그 뼈대를 짓고 뭐 공고리를 일단 바른 다음에 그 마감으로 저희가 타일 공사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타일을 붙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뭐 압착 시멘트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떠발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시공 부자재들을 일단 저희가 이제 이용해서 타일을 붙이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타일을 붙이기 위한 이런 타일 자재들, 그 다음에 뭐 본드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뭐 나머지 여러 가지 어떤 공구류들, 그리고 또 타일 시공을 하면서 생기는 어떤 폐자재들, 이런 것들을 일단 운반을 하고 또 버려야 되는데, 이 타일 시공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실제로 타일을 붙이는 것보다 뭐 운반하는 거 있잖아요. 자재 운반하는 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일 시공을 하는 기공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그냥 타일만 붙여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할까요? 그래서 항상 조공이라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는데, 조공을 이제 시키는 이유는 일단은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어떤 뭐 특별히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루 일당 뭐 예를 들어서 뭐 8만원에서 많게는 한 12만원까지 이제 줘가면서 잡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로는 타일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조공들을 뭐 한 1년씩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부려먹는 형태가 되거든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타일 기술자들이 자기도 사실은 기술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를 바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일단 자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조공들을 일단 시키는 거고요. 뭐 자기가 힘들지 않으면 자기가 다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타일 기술자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무거운 타일을 날라야 되는 그런 어떤 체력적인 그런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허리를 다쳐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체력적으로 좀 굉장히 고된 어떤 일이기 때문에 타일 뭐 시공을 내가 배우겠다, 그래서 뭐 타일 학원에 가가지고 뭐 타일 시공을 배운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조공 시절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 시절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나이 50 먹고서 체력적으로 버틴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허리를 다치는 분들을 제가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타일 시공 관련돼서 요거는 50이 넘어서는 그 기술을 배우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이제 타일과 관련돼서 이제 제가 이제 교육하는 과정이 있는데, 뭐 타일 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수에 관련된 기술을 또 알려드리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전체 뭐 백시멘트를 뭐 갖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최소의 어떤 뭐라고 할까, 공구류들, 그 다음에 본드나 이런 것들도 이제 최소로 줄여서 이 운반하면서의 어떤 무거움이나 아니면 번거로움들을 이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뭐 해도 되는데, 뭐 욕실 뭐 한 칸 전체를 내가 타일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체력적으로.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기술 부분들을 일단은 좀 가려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들을 저는 이제 일단은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은